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거는 10월 1일날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죠? 예, 김포 경전철 근황이란 제목으로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인데요. 9월 30일 저녁 9시 반 김포공항역 사진이라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더 놀라운 건 과연 사람들이 다 타고 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블로그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속력을 걱정하는 분도 많았는데 저렇게 플랫폼을 꽉 채우는 인원임에도 경전철 1항에 다 태우고도 남습니다 라고 하고요. 도시철도 탑승 인원이 172명인데 9호선 최대 혼잡도 기준이 230%를 적용하면 400명이 탈 수 있고, 사진에 보이는 인원의 약 한 80% 정도는 태울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3분 배차라서 승객이 쌓이는 일은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타고 다닐만 한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면 출퇴근 시간 막히고 그 이외의 시간은 조금 여유롭게 다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김포 쪽에 입주하는 물량들, 내년에 16,000세대가 입주하나 봐요. 그만큼 인구가 늘면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냐, 걱정하시네요. 한편으론 이 김포 경전철 문제가 아니라 9호선 트래픽이 더 몰릴 거 걱정하는 코멘트도 있어요. 검단 신도시가 내후년 입주고 2021년엔 부천 고향을 잇는 대곡소 사선이 개통하면 김포공항역으로 다 모이는데, 9호선이 강변 따라서 주요 업무지구로 연결이 되잖아요. 9호선 앞으로 점점 더 해리겠네요.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이렇게 있네요. 자, 아무튼 이 사진을 보니까 하고 싶었던 말, 김래연이 영화 해바라기에서 울부짖는 거죠. 정말 그렇게 이제서야 개통해야 했냐?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을 응원합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 115대1 기록한 상하 2차 아파트 재건축한 삼성동 레미안 라클래시, 청약 가점 커트라인 궁금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평균 69.5점. 사실상 70점이 넘어야 당첨 안정권에 들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70점을 맞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11년, 이러면 13점이고요. 그 다음 15년 이상 무주택자면 32점이고, 부양가족 수가 4명, 그러면 25점. 이렇게 돼야지 확보할 수 있는 점수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적으면 고가점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도 되네요. 이제까지 통상 인기 청약단지 같은 경우는 한 60점대 전후 정도만 돼도 당첨이 가능했는데, 그리고 아무리 인기 있는 단지라고 하더라도 60점대 중반이면 당첨이 됐는데, 이제 70점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하에 분양가 상한제 받기 싫은 단지들이 밀어내기 식으로 허그랑 분양 가격 협의해가지고 저가에 분양을 하게 되면, 강남권 특히 인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마지막 막차다라고 생각한 고가점 통장들이 나오면서 가점 커트라인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강남권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9억 초과하는 분양가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거든요.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대출도 못 받고 현금을 10몇 억씩 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길래 라고 하면서 놀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와, 진짜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많나 보다. 저도 똑같이 놀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 보문 2구역을 재개발한 리슈빌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어떤 가점 커트라인 나올지 다음 주에 청약 결과 발표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의 주택 전세가율이 50%대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KB 부동산 리본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포함한 거예요. 전세가율은 59.9%를 기록해서 8월달 60.1%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매매가가 좀 더 올랐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덜 올랐거나 떨어졌거나 그랬다는 얘기겠죠. 주택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은 전세값보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가팔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매매가가 오른 게 아파트 매매가보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해요. 지역별로 나눠보면 강남, 강북 조금 다른데요. 강남 14개 구의 주택 전세가율은 평균 58.4%, 강북
11개구의 전세가율은 61.4%로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강북 쪽이 좀 덜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포함한 비율을 얘기한 거고요. 아파트만 따져서 봤을 때 8월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8%로 2013년 7월 57.3%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아파트가 2013년 7월 이후에 매매가랑 전세가랑 가장 벌어져 있는 수준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흔히 매매가는 미래 가치를 향해서 수렴하고 전세 가격은 현재 가치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나타나듯 매매가와 전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에 베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치에 비해서 미래 가치가 고평가되고 있는 중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3년 7월에 근접한 수준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조금 경계해서 봐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들립니다. 광역 시도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72.5%를 기록했고 전북 71.9, 인천 71.7%로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중심인 세종은 45.9%로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다라고 하고요. 세종은 입주 물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물량 쇼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과천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데요. 석 달 새 5%가 올랐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과천 전셋값이 올랐나? 이 내용은 부동산 TV에서도 기사 여러 번 읽었는데 이 과천의 지역 통장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 안에 분양받는 이 우선권을 획득하려고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 과천에 일단 적을 두고 있어야 되니까 과천에 전세를 들어가는 이 수요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과천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집은 제한적이고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죠. 저도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평촌 쪽에 사는 친구인데 과천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과천 지식정보타운 나올 텐데 아무래도 가능성 높이려면 과천에 이사 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저도 작년에 했었네요. 그 친구 이사 갔나? 아마 이사 안 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도 전세 들어가려는 수요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면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기사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약 없는 로또 청약, 분양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나도 지역 1순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과천 쿼터 물량 먼저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판단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면 진짜 놀랍긴 합니다.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 과천의 새 아파트죠. 59.69제곱미터 20평형대가 지난달 8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이 됐다라고 하고요. 8억 2천이요? 어마어마한데요. 7월달 7억 4천만 원보다 8천만 원 뛰었다. 전세가 거의 10% 올랐네요. 10%도 더 올랐네요. 별양동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103.64제곱미터는 지난 5월 6억 원에서 7억 원 선 정도 하던 전세값이 현재 7억 5천만 원으로 상승하는 등 전세값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네요. 왜 이렇게 자꾸 들어오느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과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는데 이걸 받고자 하는 수요들이 가고 있는 거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분양이 계속 밀리고 있고 분양가를 얼마에 책정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쉽게 안 풀린다라고 하면 기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는 그런 임차인분들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제가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임대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물량을 받기 위한 수요들이 가수요로 들어가면서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생각해 봐야죠. 지식정보타운의 분양 물량이 끝나서 더 이상 과천 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배정하는 물량에 대한 프리미엄이 필요 없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수요는 정상 가격대로 찾아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천의 공급 물량이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결국 지어지면 입주를 하겠지만 과천 안에서 공급된 그 물량들도 적지 않은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 입주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전세 가격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전세라든가 이런 문제도 조금 주의해가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재계약하려고 할 때 전세 가격이 빠졌는데
만약에 임대인들이 보증금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문제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는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8억 7천만 원 또 역대 최고 경신했다라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이제 상승으로 반전하고 나서 가격이 오름세가 나타나니까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중위 가격이 8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중위 가격 수준에 되나요? 예, 좀 되게 스트레스 받는 그런 꼭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B국민은행 9월 집계치에 따르면 8억 7,272만 원이고 3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했다. 그리고 강남 11개 구의 중위가격은 11억 원대에 근접했다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작년 9월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한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9.13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5월부터 반등해서 1년 만에 11억 원대 진입을 앞둔 상황이라고 하고요. 얼마냐면 10억 9,294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KB 기준이에요. 강북 14개구 자치구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616만 원 오른 6억 2,216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1억 원, 6억 원. 거의 절반 수준이네요.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도 구별로 좀 나눠봤는데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평당 6,226만 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서초구는 5,366만 원, 용산구는 4,252만 원, 송파구는 4,073만 원 순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동네 평균가가 6,200만 원인데 아파트 신규 분양이 4,700이네요. 새 아파트가. 그죠? 평당 매매 가격이 가장 낮은 구는 금천구로 1,831만 원이라고 하고요. 시내에서 평당 아파트 매매 가격 2천만 원 미만인 구는 금천구, 도봉구, 중랑구 세 곳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뉴스들을 좀 봤더니 읽을 만한 뉴스가 없어서 참 뉴스거리를 못 꼽아가지고 못 읽은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내일쯤 뉴스거리들이 있으면 토요일 정도 한번 뉴스 정도 더 읽어보도록 하고요. 없으면 주말 내내 열심히 다른 거 편집해서 또 부동산TV 컨텐츠 살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 올라오는 거 기다려주시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